저희가 준비한 2위를 만나보겠습니다. 리투아니아에 이어서 폴란드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폴란드 공식 방문은 2019년 이후 14년 만의 일인데요. 이번 폴란드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방산 수출과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입니다. 쇼팽과 퀴리, 예술과 과학의 나라로 잘 알려진 폴란드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폴란드는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핵심 물류 지원 허브로서 우크라이나 재건의 거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1,2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폴란드 입국이 허가가 됐고 체류 난민에게는 교육과 의료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계기에 또 이번 나토 정상회의 중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요청에 따른 인도적 지원과 함께 우리나라는 전후 복구 사업 참여에 많은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대통령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 현지에서 전해진 영상인데 김건희 여사가 내리고 윤 대통령도 차에서 내리면서 폴란드 두다 대통령 부부와 만났습니다. 조금 전 폴란드 대통령궁 환영식장 앞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14년 만에 공식 방문 폴란드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 양국 국가 연주에 이어서 의장대 사흘까지 있었고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폴란드가 최근에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샀고 또 인접국이 바로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번 윤 대통령의 공식 방문 주요 의제들이 좀 핵심 내용들이 좀 많네요. 네, 이제 방위 산업 같은 경우도 폴란드가 사실 역대 최고 계약액을 갱신하면서 우리 방위 산업의 주요한 고객 국가가 되어 있죠. 그리고 단순히 폴란드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가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위시로 한 여러 이 무기들을 사가고 이것이 매우 빠르게 이 폴란드의 어떤 수요에 맞게 배치되는 것을 보면서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우리 방위 산업의 새로운 고객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루마니아가 또 K9 자주포 거액의 계약, 조 단위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이 아마 수백조 원대의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도 우리와 폴란드가 굳건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동유럽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의미에서 폴란드와의 수교나 이 신뢰 강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제가 현장을 좀 설명을 드리면 폴란드 두다 대통령,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 그리고 경제수석뿐만 아니라 우리 대통령실의 참모들과 저 이도훈 대변인의 모습 보이고요.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 반면 이쪽 김건희 여사는 노란색 계열의 좀 원피스를 착용하고 폴란드 주요 인사들과 짧게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왼쪽이 폴란드 두다 대통령 그리고 오른쪽이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 폴란드 대통령궁 앞에서 본격적인 정상회담에 앞서서 의장대 사열도 받고 기념 촬영도 하는 조금 전 모습까지 만나봤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내외와 두다 대통령 부부 내외인데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가 연주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방위산업 부분에 대한 폴란드와의 각별한 인연, 수출 이 부분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접국가 폴란드도 상당히 관심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과의 얘기가 좀 많을 겁니다. 현장에서 조금 더 유의미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할 텐데 지금 이 폴란드 의장대가 먼저 대한민국의 국가를 연주하는 모습. 글쎄요, 저도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대통령 궁은 또 현장에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바르샤바 현지 모습을 잠시 저희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잠깐 들어올까요? 다시 볼 게 있으면은 다시 현장을 좀 연결하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본 뉴스 중에 사진 중에는 가장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진행 중인데 사진을 한번 좀 크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바로 이 사진. 우크라이나 병사가 참 양팔을 잃고 눈도 다 잃고 아내는 남편을 말없이 껴안고 누워 있는 모습. 전쟁의 참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저 사진 보고 저도 좀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정말 전쟁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게 바로 저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병사는요, 우크라이나 방위군입니다. 방위군인데 지금 두 팔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각을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 키우이의 한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옆에서 저렇게 병간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지금 뭐 벌써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러시아군도 뭐 수만 명이 지금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병사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참상들이 우리가 일일이 매일매일 볼 수 없어서 그렇지만 이 사진 한 장이 지금의 전쟁의 참화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는 이런 전쟁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좀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 전쟁은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리고 뭐 듣게 할 수 없고 손을 못 쓰게 하지만 저 부부의 따뜻한 사랑만큼은 누구도 차단할 수가 없다. 누구도 버릴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을 저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서 더 이상 저런 참상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정말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도 이번 폴란드 공식 방문의 핵심 의제가 될 것 같고 오늘 저 사진 한 장, 전쟁의 참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저 사진 한 장 많은 분들이 정말 가슴 아파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리투아니아에서는 기시다 총리 6번째로 만났고요. 이걸 조승현 부위원장께 짧게만 질문드리고 이번 주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기준치 초과할 때 방류를 중단해달라고 했고 모니터 정보 실시간으로 공유해달라고 했고 방류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문가 참여해 이걸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를 했는데 물론 기준치 초과했을 때는 방류를 중단하겠다. 뭐 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전문가를 참여한다는 데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확답을 안 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디테일보다도 일단 대통령께서 외교 일정을 순방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판하는 건 저도 안 좋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진 않지만은 이게 너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식화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권한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대통령께서.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40%입니다. 국민의 여론의 60%가 지금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권한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항상 법치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법치주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하고 엄벌주의가 법치주의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대통령 권력자가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안 되고 법에 의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금 통치 행위를 너무 맥시멈으로 남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시대적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일단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많이 좀 넘어갔기 때문에 이 얘기 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이 정상회담 얘기는 뭐 내일도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